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치위생과의 맞춤형 자기소개서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성장과정과 성격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과의 맞춤형 사례들을 살펴보며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음으로 학창시절과 지원동기 항목에 대해서 작성법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창시절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창시절의 내용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가 학창시절에서 반드시 강조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은 그 어떤 항목보다도 지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와 활동과 기술을 익혔는지에 대해서 작성하는 항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원하는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준비했었는지에 대한 과정이 충실히 나오는 게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에 내가 학창시절의 지원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와 활동과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업무와 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연결해서 작성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학창시절의 항목을 작성하실 때는 자신이 학창시절 지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학습도 좋고 경험도 좋고 기술도 좋으니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선정하셔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학창시절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여섯 가지의 활동을 아주 추상적으로 이런 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렇게 열거해서 설명하시기보다는 내가 학창시절에 했던 몇 가지의 대표적 경험 중에 하나 또는 두 개를 픽하셔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 훨씬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픽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은 것이 자신이 어떻게 노력하고 준비하셨는지를 설명하실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전공이라면 어떤 전공 과목을 이수했고 그 전공 과목에서 내가 배운 내용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경험을 쓰고 싶다면 어떤 실습과 활동을 했는지, 그 실습과 활동의 구체적인 명칭은 뭐고 자신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이때 내가 수행한 업무는 무엇인지를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술을 배우셨다면 구체적으로 이 기술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의 이 아주 중요한 하나나 두 개의 경험을 가지고 한번 써보신다면 여러분이 다른 어떤 항목보다도 학창시절의 항목은 여러분의 직무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업과 관련된 경험들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학창시절과 관련된 사례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놓쳤네요. 자신이 이렇게 학창시절에 노력한 것들이 업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연결하는 거 기억하시죠? 요 점까지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계 4주 동안의 임상실습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며 선생님들과 맞추어서 센스 있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실습 초반에는 재료 준비와 기구 정리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하면서 치과위생사 선생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어시스트를 하는지 꼼꼼하게 봐두었습니다. 그런데 치과위생사 선생님 두 분 중 한 분께서는 갑자기 며칠 동안 못 나오시게 되면서 더욱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치과위생사 선생님께서 파노라마 촬영이나 스케일링 등의 일로 바빠져서 저에게 어시스트 업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지만 학교에서 배웠던 치료별 술식 과정을 생각해보고 전공 동아리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치과 어시스트를 했었던 경험을 생각하며 자신감을 갖고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환자의 차트를 확인하며 필요한 기구 등을 준비해서 바로 진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으로 함께 일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치과위생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칭찬해주고 싶은 이 사례의 첫 번째는 뭡니까? 본인이 어떤 경험이요?
이 직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업과 관련된, 다시 말하면 임상 실습의 경험을 선택했다는 걸 가장 먼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중에 본인께서 실제로 치위생사로서 현장에서 업무하면서 어시스트하면서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적용해서 누군가의 공백이 생겼을 때 내가 내 역할을 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배웠다라고 배운 점까지 도출해 주신 건 아주 잘 작성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를 활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험을 픽할 때는 전공이나 아니면 실습의 경험이나 아니면 내가 실제로 뭔가 실습에서 스킬을 써봤던 그런 것들을 많이 소재로 써주시면 좋고요. 쓰실 때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역할을 했었다라고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단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운 점, 이런 배운 점들을 어떻게 업무에 활용할 것인지 연결해 주신다면 훨씬 더 풍부한 자소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에 대한 사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주 동안의 임상실습을 통해서 학교에서 이론으로는 배우지 못하는 치과병원 현장의 업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데스크에서 고객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코디네이터 선생님을 보며 친절한 고객 응대의 중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객의 예약 확인을 하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불편한 사항, 제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고객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따뜻한 미소로 친절하게 고객에게 설명하시는 모습은 꼭 본받고 싶었습니다. 또한 임상실습을 통해서 함께 업무하는 선생님들과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협력의 중요성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임상실습을 할 때 선생님들마다 진료를 할 때 필요한 기구가 약간씩은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진료를 시작하기 전 의사 선생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기구를 준비해서 효율적이고 정확한 진료가 환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소통과 배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배려하며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거의 100점짜리 저는 학창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실습의 경험을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실습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본인이 중요하다고 느꼈던 점을 배우게 된 점을 사례와 함께 정확하게 예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사항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내가 느낄 수 있었다라고 썼던 부분도 매우 좋았습니다. 협력의 중요성을 느꼈던 것도 선생님들마다 필요한 장비나 도구들이 약간씩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미리미리 같이 준비해 주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데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들도 사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신 점이 매우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창시절의 경험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2주 동안 캄보디아의 재난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첫날에는 생각보다 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준비해왔던 구강 보건교육 방법이 비효율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상자에 따른 구강 보건 교육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처한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죠. 배운 점을 아주 잘 쓰셨습니다. 그날 밤 팀원들과 함께 회의하여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다시 준비를 하였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원활하게 의료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청소년, 성인,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외국인 등의 다양한 대상자에게 맞는 구강 검사 그리고 구강 보건 교육을 하는 방법도 익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도 경험을 쓰셨습니다. 근데 어떤 경험입니까? 실습의 경험은 아니지만 의료봉사라는 굉장히 밀접한 경험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더 좋았던 건 이런 의료봉사를 하면서 본인들이 어떤 준비를 했었는지
그리고 이런 준비가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맞지 않았지만 아주 긴밀하게 빠르게 다시 준비를 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다양한 대상들에게 적용해보고 활용해볼 수 있었다라는 점이 앞으로 이런 여러 사람, 여러 고객층, 다양한 고객층을 만났을 때도 내가 여기서 배웠던 소통의 기술들 아니면 접근의 기술들을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줄 마지막에다 더 써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여러분들의 직업 맞춤형 학창시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항목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좀 강조하고 한 번 더 강조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학창시절은 다른 어떠한 성장과정이나 성격의 장단점이나 지원 동기 항목보다 여러분의 직업적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 될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경험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 점 기억하시고 가급적이면 전공과 관련된 경험들 많이 쓰시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중에서도 실습에 대한 활동의 경험들, 예를 들면 이렇게 의료봉사의 경험들을 좀 적절하게 섞어서 여러분이 다양한 고객들을 실제 만나보았다는 것들을 강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다른 항목과 동일하게 질문의 의도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작성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 동기의 질문 의도입니다.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이 회사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자 함입니다. 지원자가 다른 회사가 아닌 이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가 좀 드러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 지원자가 이 직무를 왜 선택하고자 하는지, 위에 두 개는 회사 선택의 이유였다면 또는 직무를 선택하고자 하는 이유,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과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연결해서 써보시는 것도 지원 동기 항목의 매우 좋은 작성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입사 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의 방법, 노력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작성해 보는 것이 중요한 질문의 의도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작성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자신이 이 회사를 지원하는 명확한 이유, 왜냐하면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이 회사에 왜 와서 일하고 싶은지를 듣고자 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신이 이 회사를 지원하는 명확한 이유를 작성해 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다만 지원회사가 크지 않을 때는 홈페이지라든지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회사 규모가 크지 않고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왜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설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무를 선택한 이유와 여러분이 이런 직무를 어떻게 잘 수행해 나갈 것인지까지 작성하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입사 후 지키고자 하는 약속을 업무적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 회사 생활에서 신입사원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들로 나누어서 작성을 해 주셔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와 함께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 동기 보겠습니다. 8주 동안의 임상 실습을 통해서 가장 기본인 감염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하여서 치료를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다른 질병까지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고객과의 신뢰를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 설명회에서 귀치과의 감염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기본의 중요함을 알고 행동으로 옮기는 병원, 환자와 직원 모두가 만족하여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병원으로 제 가치관과 일치하여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주 짧은 지원 동기의 내용이지만 이 지원 동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는 본인이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내가 치위생사가 된다면 이런 감염관리를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걸 직업적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병원도 이런 식으로 환자의 직원이 모두 알고 행동하면서 모두 좀 내가 감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병원이 움직인다라는 병원의 어떤 진료의 목표, 방향을 듣게 되었을 때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적 가치와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한다라고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런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과 본인이 직업적으로 갖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 일치하기 때문에 당신네 회사에 지원합니다 라고 써주시는 것들은 매우 좋은 지원 동기의 작성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직무적으로 감염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인데 이런 감염관리를 잘 알고 실천하는 회사의 인재상 또는 회사의 어떤 목표와 연결해서 본인의 지원 동기 써주시는 거 좋겠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실습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진료 어시스트를 했고 치과 진료 시 치과 의사만큼이나 치과 위생사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마쳤을 때 무언가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며 치과 위생사에 대한 길을 걷는 게 나의 적성에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상 실습 이후 전공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졌고 향후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위생사로서 병원에 입사하게 된다면 소통하는 인재, 책임감 있는 인재라는 병원의 인재상에 맞도록 내가 뭔가 맞춰나갈 자신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인께서 임상실습을 나갔는데 치위생사가 하는 일을 진짜 실제로 내가 해보니 이 치위생사의 업무와 나의 성격, 나의 적성이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꼼꼼함, 본인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친절함이 이 내가 실제 8주 동안에 실습을 해보니까 잘 맞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업무를 하고자 한다라고 지원 동기를 쓰셔도 좋다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본인이 이렇게 소통하는 인재, 책임을 다하는 인재가 되고 싶다라는 본인의 어떤 목표를 갖고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를 작성해 주시는 것도 좋은 지원 동기의 작성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임상 실습을 통해서 환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료받기 위해서는 환자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환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실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귀 치과 병원에서는 환자의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위해서 환자 중심의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과 서비스 표준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본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본을 지키는 귀 치과 병원에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치위생사가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현장 실습을 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환자와의 약속을 지키고 환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진짜 치위생사가 업무라는 데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들을 배웠는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병원을 잘 찾아봤더니 이 병원에 대해서 홈페이지로 알아보고 이 병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봤더니 이 병원도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환자를 치료하더라. 다시 말하면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일치한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내가 나아가는 방향,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이 적합하게 맞으니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배웠던 것들을 잘 가꾸고 다듬어서 내가 다른 병원이 아닌 당신네 회사의 병원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작성해 준다면 무엇보다 좋은 지원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원 동기라는 건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그 병원에 왜 지원하고 싶은지 또는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 회사에 왜 지원하고 싶은지입니다. 이때 내가 그 회사에 지원하고 싶은 이유는 그 회사의 정보를 찾아보시고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내가 생각했던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방향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가지고 기업에 지원하는 이유를 작성해 주셔도 된다는 거 사례를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회사에 대해서 꼭 연결해서 지원 동기를 쓰실 필요 없이 직무 지원 동기를 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실습을 해봤더니 실제로 꼼꼼함이 치위생사에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나도 이런 꼼꼼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업무에 누구보다 적합할 것 같아서 지원한다 라는 형태로 직무에 맞는 지원 동기를 쓰셔도 된다는 점 잊지 않고 여러분에게 적합한 지원 동기의 작성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입사 후 포부의 작성법입니다. 병원에 입사하면 다음의 약속을 지키는 치위생사가 되겠습니다. 첫째, 환자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환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둘째, 업무를 빠르게 익히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셋째, 먼저 준비하고 치료의 장비나 도구를 먼저 준비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넷째,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며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입사 후 포부는 여러분이 입사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좋아하니까, 즐거우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고객의 정보만큼은 정확하게 다루고 선생님들과 일할 때는 협업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협조하고 배우는 자세로, 그리고 사전에 장비들은 준비하고 철저히 위생관리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입사 후 포부에 써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입사 후 포부를 써주실 때는 거버닝의 방법을 써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방식을 써서 접근해 주시면 훨씬 더 눈에 보이기 쉽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입사 후 지키고 싶은 약속과 노력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맞춰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후 포부의 작성 사례입니다. 제가 기치과에 입사하게 된다면 치위생사로서 역량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맡은 업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환자들이 감동할 수 있는 치과를 만들기 위해서 환자에게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치위생사가 될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치과의 구성원들과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쓰는 패턴이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1, 2, 3의 순서로 갔죠. 그렇게 해도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분의 입사 후 포부를 보면서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이분은 본인이 현장 실습을 나가서 진짜로 일을 해봤더니 다른 것보다도 역량을 키우는데 조금 더 매진해야 되겠구나. 환자에게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어쨌든 가서 일하게 되면 거기 함께하는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는데 그런 구성원들과 내가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구나를 느끼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입사 후 포부를 쓰실 때도 막연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 본인께서 정말 임상실습을 해봤을 때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노력하면서 나가는 게 내가 앞으로 병원 생활하는데 중요하겠구나 느끼신 점이 있다면 그런 느끼신 점들을 입사 후 포부에 넣고 내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기업에게 설득력 있는 자소서를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위생과 여러분을 위해서 맞춤형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강의하는 것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강의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LMS 시스템에 올릴 여러분만의 맞춤형 자기소개서를 이제 한 줄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제가 강조했듯이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잘 쓸 수 없기 때문에 제 강의를 보시면서 적합하다 또는 나에게 굉장히 유사했다 하는 경험들의 사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시고 참고하셔서 여러분만의 아주 맞춤형 자기소개서 완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